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문제들 있죠? 그 문제가 바로 채팅창 문제인데요. 채팅창 문제는 토익 시험에서는 대략 한 2지문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쉽게 나오고 하나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돼요. 어렵게 출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보통은 여러분들 토익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 문어체다 보니까 글을 쓰는 양식인데 반해 이 채팅창 문제 같은 경우는 구어체겠지. 일상 대화 문제인데 그래서 회화가 약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지문 형식이기도 합니다. 요거 정도면 상당히 좀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53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Y로 시작하죠. 첫 번째 문제가 what이나 Y로 보통 등장하는 문제의 거의 한 90% 이상은요. 글쓴 목적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154번 같은 문제 여러분 따옴표가 있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문제 번호 오른쪽에 at 시각에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채팅창 문제에서만 나오고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가 나오는데 따옴표가 있을 거야. 다른 거 읽을 필요 없고 그냥 따옴표만 읽으시면 됩니다. no가 등장하는데 사실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각이 나오면 그 시각 찾아 올라가시면 됩니다. 5시 41분에 no가 등장하는데 이 표현의 의미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인데요. 통상적으로 그 위에 질문에서 대략 한 70% 정도의 정답의 단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 no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이 안에서 정답 단서가 한 30% 정도 나오는데 거의 다 위에 지문 그리고 아래 그러니까 no가 포함된 그 지문 그 두 지문을 읽고 풀어라.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대. 알겠죠? 그 다음 표는 좋습니다. 먼저 153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이건 뭐지? C번인가? C번. To ask about step availability. Availability 같은 경우는 원래 사전상의 의미는 이용 가능성이란 말입니다. 이용 가능성. 스텝이 있냐 없냐. 즉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무라 보시면 돼요. 이 단어가 토익 시험에서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예약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전화해보제? 이유는 뭐냐면 ticket availability 있는지 없는지요. hotel room availability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availability 개념인데 바로 5시 40분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나옵니다. Is anyone from maintenance working? 이란 표현 나와 있죠.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이 있어. From maintenance 나와 있는데 보통 설비과 직원입니다. Maintenance department의 줄임말인데요. 이 설비과 직원 working 일하고 있어? 거기 있어? 이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있냐 없냐 묻는 C번. 뭐 이 정도면 아주 쉽게 풀만한 문제였네요. 154번의 정답은요. 뭐가 맞지? A번. She did not set up the conference room. 보니까 그녀가 자, 이 여러분들 회의실을 세팅할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여기서는 단서가 oh no 뒷편에 등장합니다. 보시면 We have a meeting there in 20 minutes. 보니까 20분 내로 거기서 미팅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아마 뒤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죠? 뭐 좋습니다. 일단은 요 문제는 그냥 대략 풀이 방법 보도록 할게요. 칭찬 문제는. 자, 이번에는 고개 리뷰 문제인데 요거는 토익 시험에서 한 지문가량 출제가 됩니다. 오른쪽에 넘어가서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풀이 시간을 2분 정도 드려볼게요. 풀어보시죠. 자, 요 문제 같은 게 이렇습니다. 일단은 158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동그라미 쳐보도록 할게요. What is implied about 등장하는데 What about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문제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대략 여러분들 토익 시험에서는 6, 7문제가량 출제가 되는 추려 나추려 문제거든요. What about 중간에 등장하는 건 절대 잊지 마세요. 중간에 뭐가 끼어있건 what과 about 붙는 순간 무조건 뒤에 명사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 명사에 관해서 옳은 것 됐지? 이게 읽는 시간 1초 만에 문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기대. 중간 읽으면 안 돼. 자, VTFix라는 이 VTF라는 이 회사에 관해서 옳은 거 이렇게 판단하는 기대. 159번 문제는 when 나와 있죠. 보통 두 번째 문제부터 등장하는 when, what, how, why, where 뭐 육하 원칙의 문제거든요. 이게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얘들은 문제를 또박또박 읽어줘야 돼. 3분의 1 가량의 두 번째 이후부터 등장하는
뭐 의문사, 의문문 문제. 얘들은 질문을 정확히 읽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얘 반대로 얘만 읽어야 돼. 알겠죠? 얘만 읽으셔야 돼. 그다음 160번. 얘는 뭐냐면 in paragraph라고 시작하거든요. 요거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매일 토의심에서. 요거는 밑에 따옴표가 나와요. beyond란 표현 나와 있는데 요 단어랑 바꾸어 쓸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단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사람들은 동의어 문제라 부르지만 절대로 동의어 찾아서는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문제 풀 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일단은 대략적으로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한 얘기고요. 토익 시험 여러분들 독해 구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자, 미리 얘기 드리자면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 하나 제가 드렸었죠. 그죠?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국어 문제처럼 보였고 사실 뭐 추론, 논술 관련 그런 문제인데 빈칸 집어넣기 그리고는 정답률이 사실 한글로 나와 있지만 절반이 안 되었대. 그죠?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게 사실은 영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토익심에서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토익심에서는요. 한글로 적어두면 사실상 거의 모든 문제 정답률은 90%가 다 넘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90%. 제가 봤을 때는 한 90, 한 8, 9%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토익 시험은 단순 명료해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이 토익 들어왔을 때 또 어렵게 느끼는가? 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어휘 자체가 좀 더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들이 나온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능 영어의 난이도 조율법은 그냥 난이도가 높은 문장을 집어넣고 난이도가 높은 추론 문제를 집어넣는 방식이죠. 토익 시험은 그렇게 조절하지 않습니다. 토익 시험은요. 단어 보통 한 지문에 모르는 어휘가 한 4, 5개 여러분들 정도 되면 사실 뭐 누구나 풀만한 그런 문제로 출제가 다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지? 시간 싸움이에요. 토익 시험은 압박감이 대단합니다. 수능 시험이 70분 동안 치르거든요. 영어를. 70분 동안 50문제잖아요. 그죠? 토익 시험은 75분 동안 100문제거든요. 요 차이 알겠습니까? 요 차이야. 그저 시간에 대한 압박감. 왜? 비즈니스 영어는요. 생각하거나 그런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읽은 다음 정보를 캐치해내냐 바로 그 차이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난이도 조절법이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 독해는 수능 독해와 다른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법이 필요하죠. 오늘은 한번 듣기만 들어봐리. 이런 구문으로도 가능하네. 즉 제 수업의 독해 구문 여러분들 뭐 풀이법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순회입니다. 순회가 뭐냐고요? 순서대로 해석이에요. 자, 한번 들어봐요. 요 화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요. 뭐 이런 식의 원리입니다. 보시면 아이템 mobile phone 나와 있고 폰을 뭐 VTF라는 로케이션 지점 나와 있고 여기까지 제가 읽어보자면 리바스 블루바드라는 거리랑 23rd Street 이 거리 end가 나와 있으면 교차로가 되거든요. 이 교차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VTF 회사의 로케이션 바로 이 대리점으로 my mobile phone을 툭 챙겨갔다 for help with the crack screen 보니까 crack 났다 표현 쓰거든요. 깨질 때 우리는 우직하지만 걔들은 crack이라는 표현 쓰거든. 그래서 crack not screen 사실 crack이라는 단어 뜻은 몰라도 뭔가 스크린에 문제가 있어서 휴대폰 가져가면 깨졌겠지만 그죠 여러분들 뭐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런데 이겁니다. 이게 순수한 우리 언어적인 해석은 이렇게요. 자, 순서 한번 봐봐요. 깨진 화면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리바스 블루바드라는 거리랑 23번가 거리에 위치해 있는 Vivis Check Fix Location 이 대리점으로 나의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거 완전 뒤에서 오는 거야. 원래 영어 문장은요. 우리 언어랑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 제외하고는 죄다 역순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보통 언어의 어려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를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청팅이에요. 한 단어로 쪼개 읽는 과정이 아니라 실력이 독해력이 늘면서 두 단어, 세 단어 이렇게 이제 묶여지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세 단어에서 네 단어 정도가 하나의 덩어리로 익히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그쯤 되면 토익심에서는 뭐 토익이 요구하는 독해 구문 실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거의 뭐 끝판이다 보십니다. 거기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이렇게 앞으로 쭉 읽어 내려갈 건데 이렇게 읽어도 내용은 똑같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갑니다. I took my mobile phone. 휴대폰을 가져갔다. VTF 지점으로. 그 지점은 RB랑 23번가에 있다. 그 다음 for 목적은 깨진 화면에 대한 도움 됐습니까? 대략 요렇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요거로 계속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는 게 결국은 I dropped the phone. 폰을 놔뒀어요. 드랍 시켰거든. 이렇게 딱 드랍 시키니까 뭔가 놔둔 느낌 난다, 그죠? 폰을 뒀다 언제? 화요일 오후에 라고 읽어도 큰 문제 없죠, 그죠? 그 다음 By Wednesday morning. 수요일 오전쯤엔 I received a quote. 참고로 quote 같은 경우는 견적입니다. 정확히는 asking price, 즉 호가를 의미하지만 호가가 바로 가격이 얼마일 거다라고 정해주는 ask 및 견적서 좋습니다. quote, 여기 바로 비즈니스 용어 대인 비즈니스 용어. 이런 게 조금 어려워서 토익 독해가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quote를 받았다. 어떻게? by email로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letting, 바로 명사 뒤에 분사 구문이거든요.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letting, 그 메일은 letting me know, 내가 the cost, 비용을 알게 만들었다. to fix it, 수리하는 데 비용.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원래 우리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화요일 오후에 폰을 갖다 주었고 수요일 오전쯤에 나는 수리하는 데 cost, 비용을 letting me know, 나에게 알려주는 by email, 이런 이메일로 이 quote, 견적서를 받게 되었다 라고 읽는 게 맞대요. 원래는 그게 맞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영어 교재들이 이렇게 우리말 옷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도 한글을 뒤에서 왔다 갔다 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영어도 미국 사람들이 눈이 왔다 갔다 절대 하지 않는데 원래 다 이렇게 읽어도 이해되게끔 다 돼 있대. 우리가 거기에 조금 맞춰주면 됩니다.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순회 과정, 이 순회 구문 읽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폰을 놔뒀다. 화요일 오후에. 그리고 수요일 오전쯤에 나는 견적을 이메일로 받았다. 그 견적 이메일은 비용을 알려주었는데 to fix it, 수리하는 비용이었어. 됐습니까? 이 훈련이에요. 저희 이거 계속하는 게 저희 실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갑니다. 계속해서. 자, I called to accept the quote. quote를 받아들이는 걸로 call 했습니다. And give my credit card number. 그리고는 신용카드 번호 준 거야. 정산하네, 그죠? 계산하네요. And I was able to pick up the mobile phone. 그리고는 저는 모바일 폰을 픽업할 수 있었어요. 집어드는 거니까 좀 가져간 느낌 나나? 그래서 모바일 폰 수리된 거 가져갈 수 있었어. 언제? The next day on my way home from work. 자,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날짜가 나오죠. Tuesday afternoon 나오고 그 다음 Wednesday morning 나오고 픽업한 날짜는 언제일까요? 목요일이지, 그죠? 좋습니다. The next day 나와 있는데 tomorrow랑 the next day는 구분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건 토익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tomorrow는 무조건 내일이잖아. 그런데 the next day는 특정 시점이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노래 아나? Last Christmas라는 노래. 크리스마스 때문에는 웸이라는 가수가 Last Christmas, I very my heart 이런 노래 나온단 말이야. And the very next day,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표현 나오거든. 12월 26일이 되겠습니까? The next day, 바로 그 다음 날 On my way home, 집에 가는 길 From work, 직장에서 집에 가는 길. 퇴근길이네, 그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as good as new, 완전 세고 그런 말인데 as 읽는 법은 여기서는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자, if you're looking for 찾고 있다면 responsible professionals, 책임감 있는 프로들을 찾고 있다면 VTF is the right place. 잠시만, 이거 오타인데. 잠시만요. 이거 오타다. night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R입니다. right place. VTF가 right place, 바로 그곳이야. 됐니? 현재 우리말 5순으로 읽고 있는 중입니다. 158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What about VTF제? 자, 이게 토익 시험 특징이에요. 토익 시험 무조건 단락 나눠져 있거든요.
첫 단락 있고 무조건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됩니다. 토익 시험은 정말 착하대. 왜? 순서대로 나와진대. 수능처럼 더럽게 꼬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처럼 틀리게 만들고 싶은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은 토익은 틀리게 만들고 싶은 그런 꼬운 문제 절대 여러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시죠 여러분들? 수능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나? 여러분 쳤던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만들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호텔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투숙하면서 거기 갇혀 있으면서 문제를 내는데 가까이 이런데 난이도 같은 거 다 배정받고 막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게 있대. 내가 만든 문제를 모두가 다 맞춰버리잖아? 정말 기분 나쁘대. 알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는 문제를 만드는 건 되게 뭐랄까 시간 낭비라 보고 있어요. 모두가 다 맞추는 문제. 반면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애도 틀리면 쾌감을 느끼게 돼 있대. 그래서 더러운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토익은 누가 만드냐고요? 미국 사람들이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 다음 언어학자도 있지만은요, 비즈니스맨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요. 그 다음 무슨 CEO도 있고 CFO도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죠? 각종 비즈니스 업계 사람들이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원하는 건 네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아주 유식한 표현을 쓰냐가 아니라 이렇게 스피디한 환경에서 네가 이해해 먹을 수 있겠니? 왜냐하면 언젠가 네가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할 건데 내가 네 말귀 못 알아먹고 뭐 시간 주는 거 아깝거든. 걔들은 돈이 시간입니다. 비즈니스는 돈이 시간이거든요. 그거 하나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심각해질 필요가 없다 이거지. 순서 그대로 지켜줍니다. 158번. A번은 multiple stories. 이게 정답입니다. A번. 자, multiple이 뭐죠? 다수의 그란 말입니까? 자, implied 위에 나와 있는데 이게 토익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유추하세요라는 문제거든요. 그래도 그냥 옳은 거라 보면 되는데 똑같대. 유추하는 것, 옳은 것 다 똑같은 문제대. 다만 차이가 있다면 완벽히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요 단어 가지고 좀 더 생각해보라는 뜻인데, location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요거 여러분들 동그라미 첫 번째 줄에 location이요. 저희 또 토익 강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요령이 돼. 지금 location이 지금 등장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위치라고 알고 있지. 그렇지만 실제 토익 시험에서는 위치하고 있는 local office의 줄임말 지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 토익 강사가 하는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구문 능력 세세하게 쪼개어서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요런 공부예요. 자, 요런 것들. operations가 뭐냐면은 제가 복수로 쓸게요. operations 같은 경우는 원래 운영입니까? 운영하고 있는 업체. 지점이 지점. 그 다음 local office. 지역에 있는 사무실입니까? branch는 뭔지 아세요? branch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입니까? stem, 줄기에서 뻗어나와 있는 가지처럼 보이는 본사에서 파생된 지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가 뭐냐? operations, local office 혹은 branch만 나오는 경우도 많대. 얘들 나오는 순간 이 회사는 지사가 많구나 됐습니까? franchise이구나 됐습니까? franchise 혹은 지금 등장한 multiple, several stories 이런 표현 쓰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SR이 설립되었고 설립 언제 했는지 내용 자체가 없네요. C번 같은 경우는 휴대폰만 나와 있지, only가 나와 있지. only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위험한 단어들. 왜냐하면은 얘만 수리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only 같은 게 상당히 위험한 단어예요. 정말 only는 동일한 단어, only exclusively 이런 오로지라는 표현이 없으면 손대면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도 요령입니다. 그 다음 D번도 마찬가지 only가 또 나오지. 왠지 독해에서 only는 정말 본문에 only가 없으면 함정이겠네? 요런 생각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령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요런 거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159번. 언제 her mobile phone을 픽업했나? 요거는 정답이 Thursday 맞습니까? Thursday. 그 다음 160번 문제입니다. Beyond 나와 있지. Beyond는 원래 넘어서서란 말인데 내 능력을 넘어서 버리면 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superior to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대. 그 다음 잠깐만요. 그 다음 또한 여러분들 Beyond는 또한 이런 게 또 있어요. 만약에 정가를 넘어선 가격이라면 매우 비싼 의미도 있겠네. Very costly 의미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또한 beyond my reach, 나의 reach를 넘어서다.
reach는 뭐냐면 잘 봐요.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들 팔 길이가 reach인가 아시나? 그런데 저걸 잡으려니까 지금 뭐지? 저 eraser이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eraser 캔에서 엉뚱한 거 보고 있었대 이 사람들. eraser는 지우개입니다. 알겠죠? 방금 못 알아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저 eraser 잡으려고 했는데 손이 안 닿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beyond 넘어선 겁니다. 제 reach 넘어선 거지. 즉 뭐냐면 제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A번, B번, D번 전부 다 beyond의 동의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어 하나가 달랑 뜻 한 개만 있는 경우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없어요. 전부 다 다이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의어 문제는 실제 정말 동의어 찾으면 안 돼요. 이 문맥상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그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내지식의 동의어는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함정이에요. 보통 토익 처음 치르신 분들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겪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미스테이크요. 자, 이 문제는 정답 D번 어떻게 푸냐고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밑에 예문제가 나왔어요. Don't need to pay anything. 어떤 것도 pay할 필요 없다. If a device is beyond repair. 술이 앞에 beyond가 있는데 제가 밑에다가 beyond에 빈칸 만들었지. 그리고는 수리 부분을 뭐 하더라도 돈 낼 필요가 없다란 말인데요. A번에 수리보다 superior 우수할 때, B번은 수리보다 더 비쌀 때, C번은 수리가 즉각적으로 need 필요할 때, D번은 수리 범위 밖에 있을 때, 수리 범위를 벗어날 때,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여러분들 뭐 D번인데요. 뭐 수리할 수 여러분들 수리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무래도 수리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식의 문제인데 각각 단어에 여러분들 동의어를 다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8, 6에 여러분들 단어 집어넣기 문제 있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문제라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beyond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돼. 즉 8, 6의 어휘 문제에서 힌트가 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 요게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다음 장. 자, 다음 장은 광고문인데요. 광고문인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149번에 for whom이라고 등장하죠. 첫 번째 문제가 for whom 문제는 매회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그냥 이 글을 읽는 대상, 독자의 종류 문제입니다. 오케이? 사실 이 문제는 당시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문제인데 저희 딴 거 풀고 나서 시간 남으면 돌아오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for whom 문제도 보자마자 독자층의 종류, 글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문제 읽는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 요거는 시간 남을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오른쪽 151번 문제인데요. most likely 등장하죠. 요거는 뭐냐면은 가장 유력하게라는 뜻입니까? 유추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유추 문제. 근데 유추 문제는 뭐냐면 동일한 단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뭐 그런 유형 정도가 답니다. 굳이 유추라고 막 추리력이 대단한 추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보시면 미스터 알라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의 직업이 요거는 좀 당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였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제가 풀이 시간을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보신 문제는 이메일 문제인데요. 당시 여러분들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였거든요. 자, 이 문제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토익이 수능에 비해서 좀 어려울 수 있다면 이런 것 때문이야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per your request. 당신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per 말해보자면 per 사실 중요한 표현 아닙니다. 자, 당신의 요청 사항에서 말해보자면 Below is the text for the labels. 보니까 below. 지금 보시는 거 여러분들 도치 구문인데 지금은 이 차례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Below 아래에 있어요. The text for the label. 라벨에 들어갈 텍스트 문구는 아래에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라벨은 뭐를 위한 제품이냐면 Think Green Paper Line이란 나와 있는데 TGP라 보시면 되고요. 라인은 제품 라인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무슨 자동차 같은 경우는 3 시리즈, 5 시리즈 그러니까 그게 3이 라인이라 보시면 돼요. 라인.
그래서 TGP 제품 라인에 대한 라벨에 글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The labels will be placed. 자, 라벨이 붙을 거예요. place는 두다란 말인데 라벨이 어디에 두냐면 엣지 하나? 엣지가 뭐지? 모서리. 맞나요? 모서리. On the edge of the package reams of paper. 자,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대충은 뭔지는 몰라도 페이퍼 종이가 있고 종이의 엣지요. 모서리 쪽에 라벨이 뭐 대충 뭐 들어가겠네. 대충 느낌은 뭐 이래 있으면은 뭐 이쯤이나 있나 보다. 그죠?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So their size should not exceed는 먼저 하나? 초과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죠. 넘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3 by 8 3 곱하기 8 그란 말이거든요. 가로 3 세로 8이란 말인데 요 크기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현 나와 있네. 대충 느낌 보니까 라벨은 모서리 쪽에 둘 건데 좀 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죠? 그 다음 자, the design should include the tree graphic. 그래서 나무 그래픽, 나무 이미지를 담고 있어야 된대요. 나무 이미지. 그 다음 we discussed yesterday. 요거는 여러분들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숨어있는 문장인데 역시 이 구문 풀이법에 대해서는 해석법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요. 원래는요. 우리가 어저께 논의했던 나무 그래픽을 디자인이 담아야 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저희는 요거 구문 넘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봅니다. 디자인은 나무 그래픽을 담아야 돼. 그 나무 그래픽을 우리 어저께 논의했었잖아. 뭐 이렇게 읽는데 아니나? 요거 순회입니다. 순회. 그 그래픽 우리 어제 논의했잖아. 이렇게 읽어도 똑같아? 그죠? 지금 짧지만 긴 문장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힘을 발휘해요. The text is read as follows.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좋아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뭐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충 뭐 종이 무게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보니까 복사 용지인데 제목이 TGP 라인이고 A4 용지 같은 거대. A4 용지. 그리고는 리사이클 프로덕트 보니까 재활용 종이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90g 정도 무게구나. 요 종이가 한 75g 정도 되거든요. 요보다 조금 더 굵은 종이구나. 브라이트 화이트인데 아주 밝은 흰색이구나. 요거 종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몰라도 이런 것들은 전문 용어들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그다음. 자, please create a true to size and true to color sample version 이란 표현 나와 있는데 사실 단어 빼기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형용사인데 잘 모르면 굳이 몰라도 되고 이 단어 외우지는 말란 뜻이 돼. 왜냐하면 원래 단어 아니거든. 그래도 대충 읽어보니까 true to size 실제 크기, true to color 실제 뭐 색상 대충 느낌 오나? 굳이 몰라도 됩니다. 이거 외우지 말란 뜻이 돼. 어쨌거나 그런 셀플본을 만들어 달라. 언제까지? Wednesday 21st April 4월 21일까지. 그 다음 and send it to attention of my assistant. 자, 보니까 send 보내랍니다. 어디로? attention으로 보내라. 좀 특이한 표현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 라벨의 샘플 버전을 만든 다음 assistant의 attention으로 보내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끔 보내달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이 누구죠? DK입니다. 참고로 토익심에서는요. 날짜와 시간, 뭐 숫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문자만 읽던가 특히 날짜와 장소 이런 것들은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읽어도 문제 풀 때 기억 안 난대. 기억 전혀 안 나. 저도 안 나거든요. 전혀 안 나요.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I'm out of the office. 사무실을 비우는데 Wednesday 사무실 비운데 그 다음 I will review the sample. 샘플본을 검토할 거랍니다. 보낸 거. 언제? 그 Wednesday에 없고 고리가 나와서 그 다음에 뭐 샘플본을 검토할 건데 approve이 승인할 거래. 언제? As soon as I'm back in the office on Thursday morning. 아하, 보니까 수요일자에는 사무실에 없고 대신 목요일 오전 중에 처리할게.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다. 그죠? 먼저 DK에게 보내고 그리고는 내가 그 다음 날에 처리하겠다. 좋습니다. 자, 1위고는 151번 문제입니다. Mr. A 이 사람은 누구냐? 일단은 A번에 administrative assistant 이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administrative assistant은 행정 비서를 말하거든요. 그냥 일반 비서를 말합니다.
administrative란 단어가 없더라도 말이죠. 요거 어시스턴은 바로 DK란 사람이지. 요 사람이 어시스턴 이란 표현 그대로 나와 있대. 그 다음 B번의 graphic designer 이란 표현입니다. graphic designer는 디자인하는 사람. 자, 요거 골라서 틀리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얘 골라 틀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 엄밀히 말해서 요 A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위에 보시면 to 잠깐만 이거 참 정답 맞나 B번이? 아, B번이 정답 맞네. 미안합니다. 일단 맨 위에 보시면 to가 나와 있지. to Pesino Alamille라는 표현 사람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는 요 사람이 누구냐인데 보통 to가 받는 사람, 그 다음에 from이 글을 쓰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글을 받는 사람과 글을 보내는 사람, 쓰는 사람이 구분이 쉽게 이루어져야겠죠. 이메일은 토이심에서는 빈도가 매우 높으니까요. 읽으면서 찾을 시간 없대. 그리고 나서는 통상적으로 to가 누구냐면요.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메일 문제니까요. to가 나오면은 글을 읽는 사람인데 본문에 유다, 유. 알겠습니까? 이거 문제 풀면서 이거 떠올리면 안 된대. 이메일은 무조건 메일심에서 뭐 세 지문, 네 지문 무조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거 누군지 한번 찾아보고 대입하면 안 된다. 얘는 from은 I입니다. 오케이? from은 I예요. 그래서 최소한 요거는 싹싹 구분해 놓으시고 요게 본문에 dear로 나오는데 dear 블라블라 맨 위에 나와 있지 dear. 그 다음 얘는 맨 마지막에 뭐 thanks라든지 제일 많은 게 sincerely day. 맨 마지막에 나 맨 마지막에. 지금 얘는 없어. 그냥 맨 마지막이야. 네. 그래서 누구 이름 나오면 바로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글 쓰는 사람인가 글을 여러분들 읽는 사람인가 여기 여러분들 구분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 요걸 통해서. 그래서 to Pesino Alamille라는 사람은 글 쓰는 사람 이게 본문 내용에 dear에 가깝고 dear의 사람이고 또 본문의 you구나. 그리고는 여기서는 you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볼까요? 요청에 따라서 아래 요렇게 라벨에 요런 거 준비했다. 그리고 라벨은 어디에 놓여줄 거고 사이즈는 뭐 넘어서지 말아야 되고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 요런 거를 좀 담아야 한다. 이렇게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내가 요구한다면 아무래도 가게 무슨 관리자, 스토어 매니저가 같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바로 디자이너 B번인데 당시 여러분들 뭐 D번 골라서 틀리신 분들이 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 좀 틀리면 했던 문제였어요. 152번 What about 이제 본수가 무조건 더 샘플 보는 거야. 샘플본에 관해 옳은 거 이게 다 돼? 여기 다야. 그리고는 A번 이미지를 포함할 것. 아까 여러분들 tree graphic 봤습니까? 그 다음 B번에 larger than its final version 보니까 최종 버전보다 larger 더 크라. 그렇지만 초가지 말아야 한다 해서 사이즈가 커서는 안 된다로 우리 유추할 수 있지. B번이 오다. 그 다음 C번은 green ink로 프린트 되어야 된다는 표현 나와 있는데 green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긴 하지만 그저 여러분들 요 그린은 정말 초록색 그린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린 카라고 들어봤나? 무공해 차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재활용을 강조하는 의미지 이것을 그린 색깔로 담아두어라. 그런 내용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bright white라는 종이 색깔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D번 같은 경우는 Miss K의 approval, 승인이 필요하다는 표현 나와 있는데 실제 승인하는 사람은 본문의 I 맞습니까? 바로 Emma Golding이라는 사람이 되겠다. 그죠? 좋아요. 정답은 여러분들 A번. 많이 어렵진 않지? 그래서 이렇게 말할게요. 토익 토크는 정말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영처럼 정말 이걸 분석하고 이 본문 안에서 추론하고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제가 20년 강의하면서 그런 강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반대로 이제는 제가 수능 영역에서 해야 되거든. 네, 해야 되는데 토익에서는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고 뭐 질문 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토익 만점에 나온다고 했죠. 초딩 수준이면 된대. 그럼 내가 왜 틀리지? 왜 틀리겠노? 첫 번째는 시간 없으니까 이제 허겁지겁 푸니까 당연히 시간 모자라서 못 푸니까 아예 뭐 틀리는 거겠지만 뭐에 못 풀게 왜 또 틀릴까? 한마디로 한글로 된 문장은 대부분 다 우리 아주 어려운 무슨 뭐 운문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이 아닌 이상은 보통 일반 글들은 읽으면 읽는 대로 읽히잖아. 그죠?
토익 시험도 그런 글들이에요. 토익은 정보 싸움이지 거기서 함축된 의미를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왜 틀리지? 원래 이런 내용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이 아닐까? 이런 뜻이 아닐까? 그렇지만 어떤 표현이건 사실 그 문장은 그 뜻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해석이 아닐까라고 상상하는 거야. 이렇게 상상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단어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토익 시험은 친절하게도 어휘량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능에 비해서도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장단컨대 반의 반도 안 돼요. 다만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한 지문 아래 모르는 어휘가 4, 5개 정도까지는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그 이상이면 조금 상상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대. 반면 4, 5개 정도면 위아래 문맥으로 충분히 그 뜻을 유추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 단어 몰라서 틀리게 만들잖아요. 토익 시험 친절해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어휘는 공부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아는 어휘가 사실 다르게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선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토익 파워 랭킹 자료 그거 절대적으로 신뢰해 주셔야 되고 걔들을 통달시켜 줘야 돼. 단어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런 단어 아시나? contact me without reservation. 이게 무슨 말이지? without reservation요. 이게 동의어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promptly 신속히 예약 없이 전하는 거예요. 원래 reservation은 보류란 말이거든요. 보류 혹은 보전, 보류 없이. 근데 판매를 보류하는 게 예약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약 없이 연락하는데 예약 안 하고 먼저 했다면 정말 급한 거지. 그래서 urgently 인연 개념 되는 거야. 원래 물론 단어 하나 뜻을 유심히 관찰해 보다 보면 그 단어의 여러분들의 다양한 용법을 충분히 파생 가능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 부족해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그 단어의 독특한 그런 뜻 같은 경우는 제가 드렸던 토익 파워 랭킹에 주목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고득점 노리시는 분들은 저희 여러분들 그 웹파드에 제가 고득점용 독해 베이스 어휘 업로드해 두었거든요. 그런 거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급한 건 항상 토익 파워 랭킹 어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제가 모르는 어휘가 있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는 어휘인데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서라 그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3번이지. 바로 그 구문이 내 눈에 익숙치 않아서예요.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3번의 맹점은 뭐냐? 내가 이 구문이 어렵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을 잘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단어는 모르면 지금 못하는 줄 아는데 보자마자 처음 봤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줄 알아. 이게 본인이 모르는 거야. 이게 부족한 줄 알아요. 어휘는 지가 부족한 줄 알아요. 구문은요. 어떤 구문 A, B, C, D 표시가 안 돼 있대. 그냥 뭔가 모르게 잘 안 익혀요. 그죠? 뭔가 모르겠고 그래서 대충 이런 뜻일 거야 라고 넘어간대. 지가 못 읽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는 그 구문을 못 읽었다 할지라도 문제만 틀리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문제량에 비해서 점수 오르는 속도가 더딘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문제집 많이 풀었고 하루에 매일 쌤1세트 풀었는데 점수를 별로 안 들었어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구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구문 공부가 오늘 제가 살짝 보여드리는데 막상 이렇게 읽고 나도 좀 쉽게 이해가 되지, 그죠? 근데 그렇게 읽기 위해서 각각 예를 본 순간 명사 뒤에 인칭 대명사 주격이 나온 순간 100% 그 구문이야. 이런 여러분들 이 시그널을 읽을 수가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그널 볼 순간 요거 읽는 법은 요거지. 됐니? 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아까 나왔던 거 below 이런 것들 이런 문장도 사실 토익 시험에서는 난해한 구문이거든요. 이거 단어 뜻 불러줘도 제대로 읽는 사람 잘 없어요. 왜냐? below는 주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머시기 비동사가 나왔는데 이 머시기가 명사가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도치 구문. 비동사 뒤에 명사가 주어고 주어가 어디에 있다라고 읽어야지. 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도치 구문이거든요. 그 시그널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구문을 파악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독해는 이 구문 공부가 또 진행돼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구문이 많냐? 뭐 한 10개 정도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죠? 근데 결국 이 10개 정도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막히는 거예요, 토익시험에서. 사실은 190에서 20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가셔가지고 이거 뭐 풀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문제가 좀 상당히 쉽대. 196에서 200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좀 쉬워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토익 점수 한 600점에서 700점 정도면 이 정도 문제는 하나 틀리거나 다 맞을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럼 제가 이거를 왜 꺼내놨냐? 다중 지문이죠. 176번부터 200번까지는 다중 지문입니다. 2개의 지문을 읽고 혹은 3개의 지문을 읽고 동시에 5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쯤 오면요. 이미 시간 종초 때 알고 있지 뭔지 알고 있지? 즉 뭐냐면 누구나 읽으면 대략 4문제가량은 맞출 건데 그 4문제면 점수 환산이 한 30점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위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읽는 것조차도 못해서요. 그래서 토익 시험은 무조건 시간 안배가 최우선이고 시간 안배에 대한 훈련을 저희 Part 5, 6에서는 뭐 하느냐? 안 읽고 풀 수 있는 요령들을 배우는 길이 혹자들은 말합니다. 꼭 그렇게 풀 필요가 있냐고.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필요할 거야. 시험 쳐보면 이해됩니다. 그런데 오쌤이 그래서 얘는 이거 찍고 넘어가라 라고 말하는 이거 그런 거구나 알 수 있대. 그리고 독해도 마찬가지 시간 안배를 위한 그런 요령이 있답니다. 대충 여러분들 요거 다중 지문의 풀이뿐만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요 186에서 190번 나와 있지. 여기 여러분들 3중 지문이거든요. 그냥 얘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요런 세트가 총 3개의 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뜻 여러분들이 읽을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네 라고 여러분들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3중 지문은 꼭 보면 한 개가 도표,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읽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대. 그리고 요 정도면은 좀 긴 거지만은 이것보다 더 짧은 지문 아까 봤지? 더 짧은 것도 많대.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첫 번째 지문에서 정답이 나올 거란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 두 개의 연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 그 다음 여러분들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푸시면 돼요. 순서대로. 즉 뭐냐면 첫 번째 지문을 읽고 186, 180번 두 개 정도.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한 지문 가지고 풀 수 있지만 못 풀 수도 있대. 그럴 때에는 두 번째 지문을 읽고 나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를 풀라. 이런 순서를 지금 말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순서를. 근데 보통 네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로 지문을 통해서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거든. 그때 세 번째 지문을 읽고 남아있는 네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를 푸는데 아마 네 번째 문제나 다섯 번째 문제 중에선 해당 지문에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주로 마지막 지문과 첫 번째 지문 혹은 마지막 지문과 두 번째 지문 재수가 없으면 마지막 지문이랑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을 동시에 다 봐야 되는 그런 연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90번 문제 뭐가 나오느냐? Most likely 나와 있지? 토익 시험장에서 시간이 별로 없을 때에는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에서 most likely 있는 건 풀지 말고 넘어가래. 읽어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래. 막상 시간 없이 풀면 풀만 끼라. 그런데 얘들은 무조건 목표가 뭐냐면 무조건 푸는데 시간이 소모되는 문제입니다. 얘들은 원래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매우 난이도 높은 문제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문제야. 찾을 게 많다 이 말이지. 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 어떤 게 있느냐? 188번 같은 거 있지? In the email 나와 있지? 얘는 뭐냐? 딱 문제에서 유형 두 가지입니다. In the email, in the 명사라고 나올 수도 있고 in the라고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according to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두에. 그래서 in the랑 according to the가 나오면 그 지문만 보고 풀어라 라는 뜻이 돼. 그러면 연계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지문만 보고도 풀 수 있다는 얘기니까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겠지. 걔들은 다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in the blah blah, according to blah blah. 얘는 무조건 풀어라는 거. 왜? 연계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나머지 것은 연계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돼. 알겠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앞장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76에서 180 뭐 이래 나와 있나? 요거는 지문 2개짜리거든요. 176에서 185번까지 해가지고 총 10문제고요. 요게 2세트가 나옵니다. 2세트. 그리고는 첫 번째 지문, 풀이 방법 똑같습니다. 첫 번째 지문을 먼저 읽으시고 나서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까지 푸세요. 알겠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통해 첫 번째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을 거야. 만약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때는 두 번째 지문을 읽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단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도 most likely 이런 표현 등장하는 순간 요거 연계형 문제구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무조건 얘는 한 지문만 보고 풀면은 함정이고 어떻게든 무조건 두 지문을 엮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요령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장은 그 다음 마지막 장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장이요. 거기 보시면은 163번 해가지고 요것도 여러분들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바로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163번에 in which라고 등장하거든요.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밑에 보시면 따옴표가 있지. 따옴표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따옴표 부분을 정확히 읽으셔야 되고 특히 읽을 때 연결사 unfortunately 불행히도 그러면 앞문장의 내용과 뒷문장의 내용이 반전이 이루어지겠지. 그 다음 대명사요. It is unclear when that will happen. 그게 발생이 언제 할지 that 나와 있지. 그게 뭔지 앞문장에 언급돼야 된대. 대명사 절대적입니다. 연결사도 중요하지만 대명사가 가장 중요한 게 따옴표 문장 삽입이야. 왜? 대명사는요. 앞문장에서 반드시 언급돼야 돼요. 언급되지 않으면 that도 나올 수가 없대. 우리 Part 5에서는 앞에 언급된 명사 보라 그랬지. Part 7은 앞문장에 언급된 명사 보는 길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언급돼야지만 대명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앞문장에 that이 나와줘야 돼. That will happen 발생할 거. 그 다음 동사 시제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동사 시제는 뭐냐면 한 단락 안에서는요. 특별한 시간 후가 없다면 과거에서 미래 혹은 미래에서 과거로 형격히 변화할 수가 없대. 그래서 이 지문 뭐냐? 여기서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거 is unclear 불확실하에 when that will happen 문제 발생할지 불확실하다 이런 표현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미리 시잖아요. 그죠? 만약 빈칸 앞에 과거 시제가 나와 있는 경우라면 손대지 말란 뜻이다. 알겠습니까? 손대지 말란 뜻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1번에 앞에 여러분들 과거 시제 나와 있지? 2번 같은 경우도 앞에 보면은 현재 완료 시제 나와 있지? 그죠 여러분들? 제가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전부 다 싸그리 묶어서 과거에 했던 거 기억나나? 한 단락에서 함부로 읽지 말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반면 3번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앞에. 자 보니까 사실 이 본문 내용 뭐냐면 고장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는 We are investigating the cause. Investigate 뜻이 뭔지 아세요? 조사하다 의미거든요. We are investigating. 우리 조사 중이야. The cause of the problem. 문제점의 원인 조사 중이다. 현재 진행 나와 있지 여러분들. 시제 바뀌었대. And working to resolve it.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는 한데 현재 지금 수리 중이지. 그런데 수리하고 있는 것은 긍정의 의미인데 뒤에 보시면은 언제 그게 가능한지는 불확실한 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unfortunately 요 단어에 상반된 그 뒷문장과 앞문장에 상반된 내용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 그 다음 that이 나와 있는데 이 that은 뭐냐? 앞문장에 언급된 바로 문제 해결하는 거.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답 단서들이 등장하더라. 그리고 동사 시제마저도 제가 미래형에서 조동사 붙은 거,
현재나 현재 진행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과거형과 미래형 동사는 저희가 16과에서 배웠었는데 함부로 교차시키지 말라. 뭐 그런 요령이 적용되는 겁니다.